안녕하세요, 고객님. 한국투자증권 퇴진연금본부의 이종률입니다. 네, 지난 5월 선진국 증시 전망 또 살펴보면 연구원님 표현을 빗대면 정말 폭풍같이 또 악재가 쏟아지면 어려운 시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6월에 반등이 지금 말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미국 성장주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산관리전략부의 최보원 연구원님 모시고 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열심히 지냈습니다. 바쁘실 텐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그럼 자료 보면서 이제 선진국 증시 전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전략부 최보원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5월 한 달 동안 상당히 좀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빠르게 반등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는 저희가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흔들리는, 즉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디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와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방금 또 말씀 주셨지만 최근에 상당히 좀 등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로는 상당히 좀 부진했던 이 선진국 지수들이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도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확실히 방금 또 말씀을 주셨던 IT 업종들, 성장주들의 비중이 큰 지수들이 최근에는 크게 반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시면은 확실히 이 낙폭이 컸던 IT와 경기 소비재 업체들이 크게 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 성장주들이 일제히 오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커뮤니케이션 업종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반등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업종별로도 단순히 낙폭이 큰 업종들이 반등을 하는 시기라기보다는 이 반등을 하는 시기에도 실적에 따라서 대표 기업들의 이 동향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좀 차별화가 보여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부정적인 요인들, 긍정적인 요인들 좀 구분을 지어서 살펴보시겠는데요. 이 5월의 증시를 크게 흔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긴축입니다. 긴축이 과거에 나타났을 시기는 어땠냐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조정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측면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과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었던 시기에도, 그리고 국가 간 갈등이 확대가 되었던 시기에도 낙폭은 10% 내외에 그쳤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까지 흔들릴 일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폭풍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최근과 같은 상황은 개별적인 요인만으로는 크게 위협적이지가 않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하면서 파괴력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요인들 중에서도 살짝만 긍정적이더라도 증시가 크게 반등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부정적인 요인들이 발생만 해도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연달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요인들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쪽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되냐라고 하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긴축 속도, 여기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쪽 보실 수가 있고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공급망 측면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좀 따로 움직이더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비로도 이 원자재 공급 측면을 주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상당히 좀 견조하더라. 이런 측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위에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쪽에 문제가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코로나19의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크게 변동이 나타난다라고 구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좀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5월 초에 전승절을 앞두고는 상당히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까지도 새로운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서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다가 또 확인을 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 EU의 러시아 산의 원유를 금수 조치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이 합의는 된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유럽 국가들 간에서도 그리고 나토 국가들 간에서도 상당히 의견 충돌이 심했다라는 점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확대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핀란드와 스웨덴이라는 이 중립국 중에서도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 나토에 가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나토 가입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대표적인 요인으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적어도 이 6월 말 나토 정상회담까지는 유럽발 변동성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중국발 공급 측면을 6월에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5월까지만 해도 이 중국 쪽의 제조업이 부진하면서 미국 쪽이 부진한 이러한 모습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도 부진한 모습 보여지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러한 변동성에만 휘둘려야 되냐? 그렇지 않다. 저희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지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세가 확실히 둔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지난주부터의 반등의 이유로도 볼 수가 있는 게 이 PC 발표였죠. 거기에서도 전월 대비로는 조금 상승세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 최근에는 지수가 흔들리는 게 좀 덜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부담이 크지 않냐라고 하면은 세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은 보여집니다. 근데 CPI 발표 때도 PPI 발표 때도 다 떨어진 거 아니냐? 근데 왜 PC 때만 이렇게 오르냐? 이렇게 또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 해당 지표들이 발표가 된 직후에는 빠르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하지만 유럽발 공급망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 파란색 선에서도 보실 수가 있다시피 이 5월부터는 이 상하이 지역 내에서도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확진자 수가 아니라 증감률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5월에는 확실히 4월 대비로는 낮은 수준인 만큼 4월에 지표가 발표되는 5월은 상당히 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5월에 지표가 발표되는 6월과 같은 경우에는 이 4월보다는 상당히 좀 양호한 지표가 발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미중 관세 부담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겠지만 이 미중 관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좀 완화가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IT 업종 내에서도 이 반도체 장비 산업재 내에서도 화학 쪽 그리고 경기 소비자 업종 내에서도 의료와 같은 업종들 주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리 같은 부담은 계속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근데 최근에는 왜 이렇게 또 반등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상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좀 하향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자체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전주 대비로는 또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소비 측면인데요. 결국 앞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둔화되고 그러면 소비가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경기는 아예 침체가 되는 게 아니냐. 우리 상당히 좀 살기 힘든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 내에서도 이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미국의 경제 지표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에서도 확실히 코로나19로 이연되었던 소비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확실히 이 실내에서 이제 사용이 큰 부문보다는 이 외부에서 이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를 조금 더 이 추가적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보시면 확실히 이 항공 부문도 숙소 부문도 레스토랑 부문도 전년 동기 대비 빠르게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확실히 레스토랑 즉 국가 내에서 이동이 재개되는 부문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지만 국가 간 이동이 재개가 되는
되는 부문은 코로나19 이전 수준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인 만큼 저희는 이쪽 부문을 주목을 하셔서 하반기는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하반기 주목 포인트, 앞에 시그널들이 조금 더 강해지는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11월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측면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미국 국민들이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게 이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당선되기 이전부터도 강조를 했던 리더십 그리고 인플레이션 측면이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만큼 해당 부문을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숙제가 하반기에는 계속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중국과의 공급망 문제에 대한 해소 측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치에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미중 관세 부담이 적용이 되었던 직후에는 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 자체가 좀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졌다면 이 예외 항목을 적용한 이후에는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 미중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항목들, 즉 IT 내에서는 장비 부품 쪽, 산업재 내에서는 기계 쪽, 경기 소비 접종 내에서는 방금 말씀을 드린 의료 부문, 의료 부문과 같은 경우를 좀 주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2018년 미중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에도 해당 부문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컸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만큼 이 조정폭이 컸던 IT와 이 산업재 부문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경기 소비자 업체들 중에서도 조금 구분을 해서 확실히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소비, 즉 외부 활동과 관련된 소비는 방금 지표에서도 보실 수가 있었지만 그 소비 지출 증가 측면에서도 확실히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고공행진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좀 하향되고 있다라는 측면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보실 수 있는 게 이 왼쪽은 코로나19 이전이고 오른쪽은 코로나19 이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직까지 국가 간 이동이 재개가 되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도 여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도 이 상위 탑5 안에 있는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가 이번에 4, 5월에 연달아서 이 봉쇄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를 한 만큼 추가적으로 국가 간 이동이 재개가 되는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조금 더 주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오프닝 업체들도 지역별로 매출 비중을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중국 봉쇄 완화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범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 위에서처럼 주목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미국 자체보다는 글로벌 지역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 위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한 기업은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원자재 가격 측면을 보시겠는데요. 하반기에도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밤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EU 내에서도 새로운 조치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미국과 같은 국가는 이 원유 측면에서도 천연가스 측면에서도 이 러시아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의존도가 다른 만큼 이 하반기에도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 한 가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보실 수가 있는 게 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이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이는 반면에 그 의존도를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왔을 때는 조금 더 테마별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도 보시면은 이 리쇼어링 기업들 그리고 프렌드 쇼어링 기업들, 즉 국가 간의 네트워크가 재차 공급망이 재편성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런 측면이 하반기에는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시기에는 미국에서도 원자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생산 규모 측면에서도 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원유도 이 농산물도 충족을 시키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 아래와 같으시고요. 그리고 세부 농산물과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 만큼 ETF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좀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 측면에서는 사실 2분기는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제시가 되고 있지만 12개월 포워드로 보시면은 확실히 전체적으로는 이익 전망치가 좀 개선이 되는 모습 최근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 최근에 12개월 포워드 PR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산 직후 수준까지도 낮아졌다라는 점을 좀 네. 주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예상 밴드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IT 업체들의 회복이 기대가 되는 만큼 4,880에서 4,620포인트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 반영이 될 때는 상단이 4,750포인트 선까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유럽발 공급망 문제 상당히 좀 심화가 되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3,550포인트 선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 게 이 6월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둔화 우려는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반영이 네.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배당 기업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 기업들 IT 중에서도 배당 매력이 높은 기업들 비중이 높은 ETF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여기에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하반기에는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조금 더 IT와 경기 소비자 업체들의 비중이 높은 ETF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표가 발표가 되는 게 생각보다는 양호합니다. 그런 만큼 이쪽 왼쪽에서 중간으로 가는 속도가 조금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6월을 대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이번에도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 관련해서 관심이 계속 높으신데 경기 소비재와 IT 그리고 배당 매력도가 높은 특히나 IT 업종을 선별해서 ETF뿐만 아니라 펀드 상품 투자하고 계시는 고객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